선임계를 낸 조준웅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특검은 특검법상 다른 사건의 변호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재판이 대법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조 특검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작년 10월 말 물러난 정상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수백억 원의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프라임그룹 백종원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거대 비리 사건은 비중 있는 법조인이 맡아 변호 활동을 해야 하는 분야라며 선임 자체를 악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법률 전문직 종사자인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조 윤리에는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기업 비리 사건의 변호를 맡아 사실상 정관예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전 총리와 재벌 아들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주가를 조작해온 재벌 테마주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개미 투자자 돈을 챙긴 게 수백억 원입니다. 강민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 노동수 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코스닥 업체 IS 하이텍의 대표였던 노 씨는 이 회사에 실제 투자한 것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를 IS 하이텍 대표로 영입한 사람은 선병석 씨입니다.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을 지낸 선 씨는 자신의 다른 회사인 뉴얼코프 대표에는 두산그룹 4세인 박중원 씨를 영입했습니다. 검찰은 선 씨가 자신의 돈으로 두 회사를 인수했으면서도 명망가 자제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주식을 재벌 테마주로 띄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 뉴얼코프 주식은 박중원 씨가 영입된 뒤 주가가 3배 이상 뛰었고 선 씨는 차명 지분을 팔아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수 씨는 월급만을 받고 약속한 주식도 받지 못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IS 하이텍의 대주주인 현대가 3세 정일선 씨 형제들도 조사했으나 실제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또 다른 재벌 테마주 사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대출 받으라는 스팸 문자 메시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짜증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알고 보니 일부 은행 직원들이 대부 업체에 고객 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금리, 당일 대출, 1시간 내 송금.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짜증이 날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부 업체들의 미끼 문자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부 업체들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은행 직원들로부터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임 관리자급이었는데 CD 한 장 구워가지고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시중은행 대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 자신이 모은 고객 정보 2만 건을 대부업자 2명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계약직 은행 영업사원인 송모 씨도 재작년 8월 팀장 컴퓨터에서 고객 정보 3만 건을 이동식 저장 디스크에 옮겨 유출시켰습니다. 은행의 영업사원이 유출한 고객 정보입니다. 주민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대출 금액, 계좌번호, 상담원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의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숨긴 파일로만 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경찰은 고객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중개업자 26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은행 직원과 대부업체 직원 등 25명